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투 주식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전 9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매주 주말에 한 번씩 업로드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바로 그 주에 있었던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를 제 기준에 맞게 몇 종목 출연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기관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기관 외국인의 투자 수급을 그대로 따라서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에 그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기관 외국인 수급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개인 투자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중에 기관 외국인 수급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월등한 분석력과 또 더 높은 정보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보력에 있어서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정보력을 우선시하고 또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 그리고 분석력들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한 번씩 영상을 시작해서 업로드 해드립니다. 물론 전체적인 수급이 아니라 그 주에 있었던 수급만 기준으로 몇 종목 추려서 설명해 드린다는 점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4월 넷째 주죠. 4월 넷째 주에 소개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흘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DB 하이텍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번 주에 수급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이탈이 나왔었고 금요일도 이탈이 좀 나왔죠. 일단 이번 주 우리 종합 지수도 월요일을 제외하고 4일 연속,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지수가 하락을 했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금요일, 수요일 날 기관은 나갔고 월요일은 양쪽 모두 이탈했고요. 이런 수급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지금 연속적으로 쭉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때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6만원대 또는 5만 5천원대 이런 가격대들이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인데 일단 6만원대는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5만 5천원대 부근 이 가격대 부근에서 주가가 지지를 하고 반등할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할지 그런 부분 살펴보면서 동시에 다음 주 수급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주가가 종합지수가 안 좋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이탈이 나온다면 다시 또 5만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살펴본다면 공부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역시 시장이 종합지수가 빠지면서 외국인 수급은 5일 연속 그죠? 이번 주 내내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기관은 수요일과 금요일 제외하고는 순매수 해줬습니다. 외국인이 5일 연속 순매도했다는 부분,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고점 어느 정도 터치한 이후에 하락을 해서 LG 디스플레이도 중요한 가격대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할지 좀 더 빠진다 그러면 22,000원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수급 동향과 주가 흐름을 같이 살펴본다면 역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천천히 우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내려올 때 천천히 분할 매수로 잡아가는 것이 향후에 수익 내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방향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KT였죠. KT도 역시 보면 아까 LG 디스플레이만큼은 아니지만 월요일 외국인은 월요일과 금요일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수요일과 금요일 순매도였습니다. 나머지 3일은 순매수해줬고 하지만 주가는 좀 하락을 했죠. 제가 이거 KT 설명드리면서 좀 차트를 좀 멀리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이때 중요한 가격대가 28,200원과 28,500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일봉을 멀리 보면 좀 멀리 볼게요. 일봉을 좀 멀리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런 가격대들 지금 28,200원대와 28,500원대 이 사이 부분이 강한 지지했던 가격대들 그리고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입니다. 최근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또 KT 쪽은 뭐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 스튜디오 진입을 통해서 미디어 컨텐츠 IPO 확보하면서 IP를 확보하면서 몇천억, 4천억인가요? 네, 4천억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최근에 뭐 밝혔었죠. 어쨌든 KT도 새로운 사업 쪽으로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추진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그런 부분 반영하고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중요한 가격대, 이 지지하는 가격대 28,200원과 28,500원대를 최근에 돌파했다고 제가 그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다시 좀 짧게 돌아와서 비록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아서 하락을 했지만 그 가격대 28,200원, 28,500원대를 한번 터치를 하고 지지를 해줬죠. 아래쪽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종합지수가 더 안 좋아지고 시장이 더 안 좋아진다면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락할 수 있고 또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흐름을 좀 지켜본다면 지금 이 가격대를 잘 지지해주고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탈했을 때는 좀 더 내려올 수 있다는 점, 한 27,500원 부분도 내려올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서 그리고 이 수급도 같이 살펴본다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좋은 종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는 중요한 가격대는 28,200원과 28,500원 사이라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이 지지받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총 4종목 중에 마지막 종목이 한화생명이었습니다. 한화생명은 최근 시장이 지수가 빠지면서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 수급은 오히려 주 5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화요일과 금요일만 들어왔고 3일 이탈을 했지만 기관이 순매수했다는 점 의미가 좀 있고요.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 수급 같이 보면서 주가 흐름 살펴봐야겠습니다. 고점 3일 전 수요일 날은 단기 고점도 갱신했네요. 3,730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흐름이 살짝 눌림목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과 이 수급적인 부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생명도 공부용으로 계속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4월 넷째 주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총 4종목을 이번 주에 어떻게 흘렀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지난주 제가 지금 계속 지난주 것과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 단기간에 끝내시면 안 되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을 좀 멀리 더 보시면서 주가 흐름도 계속 살펴본다면 더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주 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들 중에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 총 4종목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위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시장이 이번 주에 좀 좋지 않았다는 부분도 또 감안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현재 지난주부터 음봉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급을 좀 볼게요.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 수급, 특히 외국인은 시장이 아까도 다른 종목들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갔었죠. 이번 주에. 반면에 위메이드는 이번 주에 외국인 수급이 5일 연속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들, 지난주에 골랐던 종목들은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였는데 이번 주에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5일 연속 순매수했다 위메이드를.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주가는 비록 하락하지만 그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또 있겠죠. 반면에 또 그렇다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다 빠져나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관도 일정 부분 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좋은 모습, 주가는 하락하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본다면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어디서 반등을 할지 살펴본다면 좋은 공부 종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위메이드, 일단 위메이드는 게임 개발 회사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온라인 게임 개발을 유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미러의 전설 2, 미러의 전설 3 이런 MMORPG 위주의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합니다. 지난해 11월 출시했던 미르4라고 있는데요. 이거 출시하자마자 정식 출시 당시 하루 만에 이 4대 앱마켓 인기 1위를 석권했다고 합니다. 미르4는 또 유료화 설계 모델이
이 뽑기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수익을 천천히 올려나가는, 수익을 꾸준하게 매출을 올려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하죠. 또 미르포라는 게임은 올해 하반기에 또 해외 진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르포는 제가 가져왔던 게 이 게임이라고 하네요. 저는 뭐 MMORPG 게임, 뭐 모바일 게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유명하다는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르포라는 게임 이렇게 뭐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미르포 게임뿐만 아니라 물론 이 게임 미르라는 것이 그 중국에서도 IP 쪽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미르포도 뭐 중국에서도 또 향후에 또 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위메이드의 자회사가 위메이드 트리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트리가 이 메타버스 개발사 유틸 플러스 인터랙티브에 투자를 했다라는 뉴스를 좀 확인해 봤어요. 이 위메이드 트리는 위메이드라는 이 회사가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위메이드 트리인데, 이 위메이드 트리라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게임을 접목해서 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입니다. 위메이드 트리가 그 블록체인이란, 그죠? 블록체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회사가 바로 위메이드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게임을 접목시킨 위메이드 트리 회사가 지금 자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메이드 트리는 지금 보시면 여기 위믹스란 걸 만들어냈어요. 2019년도에 블록체인 게임 기반 플랫폼 위믹스를 만들고, 그리고 위믹스에 또 토큰이란 것도 있어요. 여기 토큰 보이시죠? 이 토큰이라는 실제 암호화폐도 현재 개발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암호화폐 인기가 많죠. 근데 이 게임 회사가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가 위메이드 트리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위믹스라는 걸 개발해냈다. 특히 암호화폐 토큰. 그래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 위메이드 회사가.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또 이겁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 메타버스와 엮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메타버스. 뉴스를 보면 나와 있지만 이 UTA 플러스 인터랙티브라는 그 회사가 이 디토랜드라는 그 언리얼 렌즈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를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이 디토랜드와 만들었던 메타버스 개발사 UT 플러스와 위메이드 트리가 같이 투자를 해서 또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트리, 물론 위메이드로 가야겠죠. 위메이드가 위메이드 트리라는 회사 자회사를 통해서 메타버스, 그리고 기존에는 이게 블록체인, 블록체인이라서 코인도 개발했고, 암호화폐 코인 쪽도 개발했고, 토큰, 어쨌든 암호화폐, 블록체인, 메타버스 엮여 있는 회사 위메이드까지도 볼 수 있다. 나중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블록체인 관련된 언급이 나올 때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그죠? 언급이 나올 때마다 위메이드 트리, 위메이드가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가 게임이라는 것, 즉 미르포라는 게임도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메이드 트리를 통해서,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를 통해서 메타버스 개발사와 연결 있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게임뿐만 아니라 이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 그죠? 메타버스까지도 우리가 테마로 염두를 하고 있다면 향후에 이런 언급이 나오고 시세가 나올 때 엮일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 디토랜드는 뭐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어떻게 협약을 맺었다는 거, 그런 부분, 그리고 대체불가 토큰까지, NFT까지도 언급이 되거든요. 지금 메타버스에서 위메이드 트리 자회사, 어쨌든 위메이드가 게임,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대체불가 토큰까지 지금 테마가 엮일 수 있다는 부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디토랜드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어쨌든 메타버스 게임, 메타버스라는 거, 위믹스가 만들어가겠다는 거,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주가는 하락하지만 수급이 계속 들어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주가적인 방향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5만원대 라운드 피규어 구간, 이 가격대가 1차적인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 없이 52,000원 부근에서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종합지수가 좋아진다면, 다음 주에 종합지수가 좋아진다면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한다면 1차적으로는 5만원대 부근이 반등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라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면 4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주가 흐름과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재료적인 아까 뉴스 있죠? 그런 재료라든지 뉴스 같이 보신다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메이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 최근에 관심 종목에도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수급을 좀 볼게요. 이번 주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5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월, 수, 금 순매수 해줬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도 이번 주 누적적으로는 순매수 기록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좀 많이 들어왔죠. 지금 주가 흐름도 봤을 때 과거에 액면 분할을 하고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중요한 가격대 6,000원대 또 7,000원대 사이에서 잘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를 잘 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현재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지바이오는 여러분 아시지만 사료 또 사료 첨가제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거를 언급해드린 이유는 최근에 곡물 가격이 인상하고 있다는 거. 곡물 가격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곡물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뉴스라기보다는 제가 가져왔던 이 investing.com에서 나와 있는 선물, 옥수수 선물 관련된 건데 지금 보시면 대두 선물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그동안 이 박스권에서 며칠 정도 지난 한 2, 3개월 정도 박스권에서 최근에 또 한번 고점을 높이는 상승을 이뤄냈고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지바이오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리고 곡물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해상 운임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해상 운임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곡물 가격도 증가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료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해상 운임도 증가하니까 이 비용들이 증가한다면 원자재 값과 비용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토대로 이루어지는 사료도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죠. 사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지바이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한 것 중에 사료 첨가제도 하고 있죠. 그럼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료 첨가제도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수혜가 받을 수 있다는 종목 이지바이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곡물 가격 인상 그 부분 때문에 아직 다른 팜스토리라든지 또 어떤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들은 올랐지만 지금 다른 종목 특히 이지바이오는 아직 반영이 좀 되지 않은 것 같고 후발주가 올라간다면 그리고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한 추세 유지해준다면 이지바이오도 한번 크게 슈팅 나올 수 있다. 단기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이 원자재 값이 계속 상승하는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 이어와줘야겠죠. 그래야 이런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관 5일 연속 순매수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지바이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네. 현재 주가적인 부분을 보면 이 위쪽 부분 저항대 부분을 최근에 이번 주에 한번 찍고 좀 살짝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항을 받았다는 부분. 근데 기관 외국인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급이 종합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5일 연속 순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은 수요일과 목요일 제외하고 역시 순매수 해서 누적적으로 이번 주에 순매수 기록을 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좋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요. 주가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현재 크게 이탈 나오지 않은 상황, 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잘 해주는 상황, 특히 5만원대 부근을 종가를 마감하면서 55,500원에 마감했다는 부분, 5만원대 부근을 몸통으로 잘 걸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만원대가 강한 지지 저항 또는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물론 다음 주에 종합지수적인 부분 이 수급과 본다면 주가 방향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좋은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는 전자부품용 소재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전도성 페이스트, 이 MLCC에 들어가는 그런 페이스트 만들고 있고요. 전극 페이스트를 만들고 있고 또 전지, 전기차 전지에 배터리 음극재 그런 부분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MLCC 핵심 소재 전극 페이스트를 생산하면서 이 전극 페이스트를 삼성전기 유명하죠. 삼성전기 뭐 세계에서 뭐 손에 꼽히는 그런 MLCC 회사죠. 제조업 회사. 이 회사의 MLCC 제조 회사에 대주전자 재료에서 만드는 그 전극 페이스트를 공급을 합니다. 의미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음극재 재료 제조 사업인데요. 포르쉐 스포츠 전기차 타이칸 쪽에 배터리 음극재 재료인 실리콘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또 향후에 폭스바겐 그룹의 EV 전기차 라인업 부분에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는 회사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MLCC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음극재, 그죠?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 이런 두 가지 재료가 있다는 것도 좀 간략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주전자 재료, MLCC와 음극재 그런 부분이 좀 대표적으로 재료가 엮일 수 있다는 부분 이해하신다면 주가를 좀 파악하시고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빠르게 또 떠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4월 28일은 이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52주 신고가를 또 달성했다. 그래서 신고가 달성한 이후에 지금 눌림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만원대를 잘 지지해주기 때문에 종합지수 시장이 좀 괜찮아지고 또 수급도 계속 들어온다면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뉴스는 제가 이런 부분 가져와 봤고요. 음극재의 숨은 강자, 대주전자 재료라고 하면서 4월 7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 종목도 이 뉴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LCC에 들어가는 재료,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음극재, 실리콘계 음극재 개발, 세계 최초로 음극재 개발했다. 그죠? 이런 부분도 한번 뉴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일단 주가는 최근에 크게 움직이거나 어떤 이탈이라든지 추가적인 상승은 없고요. 지금 이 박스권, 단기 박스권, 짧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 특히 기관은 수요일날 살짝 이탈한 거 빼고는 기관 외국인이 거의 5일 연속, 외국인은 5일 연속이죠. 순매수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다는 부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이런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이번 주에는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 좀 의미가 있고요. 왜냐면 지금 이런 가격대들이 18만원, 19만원, 20만원 사이,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이 가격대가 박스권이라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 그리고 더 추가적인 이탈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 그런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가 18만원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를 크게 한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만원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물론 가능성이죠. 수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수급은 지금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꾹 계속 이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박스권에서 20만원 돌파하는지를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종합 물류기업이죠. 특히 현대차 그룹의 그룹 화물 운송을 주로 담당합니다. 또 벌크선 해운사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화물을 또 주로 운송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해운 운임이 많이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해운 운임 증가하면서 국제 해상 운임이 증가하면서 올해 이 현대글로비스에서 자동차 운반선을 이용해서 자동차 운반뿐만 아니라 이 대형 중량 화물 사업을 더 크게 육성을 하면서 좀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성을 개선한다라는 뉴스도 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해상 운임이 증가하고 기존의 자동차를 주로 생산한 자동차들, 중고 자동차든 새로운 자동차든 신차든 이런 부분을 운송하는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대형 화물도 같이 운송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을 개선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현대 엔지니어링 관련된 현대 엔지니어링을 코스피 상장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죠. 현대 엔지니어링 굉장히 좀 큰 회사고 현재는 시가총액이 7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가 되는데 상장을 하면 약 10조 원 가까이 든 거라고 또 예측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추가 나중에 IPO로 상장했을 때 10조 원까지 달 수 있다. 시가총액이 그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현대엔지니어링의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 11% 정도, 11% 정도를 이 현대글로비스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최근에 IPO 관련해서 핫한 현대엔지니어링이 IPO로 상장한다면, 그리고 상장 기대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현대글로비스 엔지니어링 갖고 있는 11% 지분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주가도 상승할 수도 있고, 또 재평가, 상장한 이후에도 또 재평가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재료적으로 남아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상운임 증가하면서 수익성, 대형 화물도 운반해주면서 수익성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상장하게 되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될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가 그런 부분, 호재 뉴스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8만 원대와 20만 원대에서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20만 원대로 돌파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뉴스는 제가 가져온 것이 이거죠. 홀드체인이나 대형 화물 쪽으로 영역을 높이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형 화물도 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현대글로비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월 다섯째 주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총 4종목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도 주가 흐름,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 그리고 재료라든지 뉴스를 같이 접목해서 보시면서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또 공부하는데 좋은 그런 종목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편하게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TV였습니다.